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2023년 제21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 토박이입니다.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과정 모두 전공하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수험 전문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사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공 교수로 우리 후배들 양성을 위해 전공 강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 양력과 관련해서는 프라임 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역대 기출문제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1회부터 20회 시험까지 20년 동안의 모든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해서 시험의 DNA, 시험의 족보를 완판,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것이 시험에 나왔고 또 그리고 이건 20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것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를 집필했고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6080 패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합격 설명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6080 패스는 정말 많은 합격자들로 우리 이미 검증을 거친 교육 과정입니다. 자, 아마 지금 합격 설명에 지금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온라인상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홍보들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강의를 도대체 들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 6080 패스는 시험과 무관한 내용을 정리한 헛다리 짚게 하는 그래서 양에 치게 만드는 그런 교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합격을 정조준해서 합격을 공략하는 수험 적합성 대한민국 넘버원 교재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이 강의를 하는 그 강의자들을 보면 사회복지를 주전공하지 않은 강의자들이 많아요. 자, 이 비전공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읊어주기만 하는, 읽어주기만 하는 그런 어렵고 따분한 강의가 아니라 출제 의도를 꿰뚫는 오리지널 전공자의 쉽고 이해시키고 재미있는 강의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수준과 학습 시기를 무시한 획일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수험생 수준과 학습 시기를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개별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합격 설명회 끝까지 내용 보시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 확인하시고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합격 설명회에 참여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급 국가시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
그래서 1급 국가시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자, 1급 국가시험 시험 과목, 시간, 합격자 결정 기준, 과락 기준을 보면 1급 국가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교시의 사회복지 기초, 이게 바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교시는 사회복지 실천 과목, 3교시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과목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과목의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8개 영역이 우리가 전공을 하면서 전공 필수 8개 과목이죠. 자, 근데 시험제도에서는 과목이 아니라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제도에서는 8개 과목이 아니라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8개 영역 각각 25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8개 영역 모두 합하면 200문제가 됩니다. 자, 200문제 각 문항당 1점씩, 그래서 총점이 200점이 되게 되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항당 1분씩 주어져서 시험 시간은 1교시가 25문제에서 50문항을 보게 되니까 50분이고요. 2교시 75문제 75분, 3교시 75문제 7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락 기준과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이죠. 자,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입니다. 6할 이상입니다. 자, 전 과목이라고 할 때 시험제도에서 과목은 뭐였죠? 우리 전공 필수 8개 과목이 아니라 시험제도에서는 여기 1교시, 2교시, 3교시가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1, 2, 3교시 이 세 과목 총점, 즉 200점에 60%면 딱 120점입니다.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121점, 122점 맞지 않아도 120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120점 이상이면 합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락 기준은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과락 기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과목의 만점에 4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각 과목은 어디예요? 영역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1교시 50문항 50점에 4할이니까 그러면 20점이 되게 돼요. 2교시와 3교시는 75문항 75점에 4할이니까요. 그러면 30점이 됩니다. 각각. 이 말은 예를 들어서 1교시에서 조사론을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조사론을 예를 들어서 빵점 맞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1교시 1과목은 과락이 아닌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3교시 정책론, 법제론 많이들 어려워하거든요. 자, 법제론을 예를 들어서 빵점 맞았다. 또는 정책론을 빵점 맞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정책행정법제 합산해가지고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합격 비결에서 이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요? 궁금하시죠?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험을 그간 언제 봤을까? 시험일이 언제였고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을까?인데, 자, 1회부터 10회까지의 시험은 일요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근데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11회 시험부터 20회 시험까지 쭉 토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요. 자, 근데 1월에 있는 토요일에 시험을 본 적도 있고 2월에 있는 토요일에 시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토요일에 가로에다가 4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적도 있었죠. 자, 2월 둘째 주, 2월 첫째 주에 시험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회 시험은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봤네요. 자, 그러면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 자, 요거는 1월 빨리 봤을 때가 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 거거든요. 늦게 봤을 때가 2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2023년을 보면 1월 셋째 주 토요일은 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 토요일은 2월 11일이거든요. 자, 아마 이 안에서 보게 될 텐데, 그죠? 그간의 시험을 봤던 요일로 보게 되면. 근데 1월 21일이 설 연휴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는 시험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앞당겨서 보든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로 보든 하겠죠. 아마도 1월 28일 시험 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험일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간의 시험 봤던 요일에서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시험은 시험일로부터 그 전에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래서 20회 시험도 2021년 10월 22일에 공고가 되었었습니다. 시험 보기 시험일로부터 92일 전에 공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월 말경에 공지가 되겠구나. 그죠? 3개월 전에 공지가 되니까 우선은 시험을 가장 빨리 봤던 요일로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험 공고문이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시험 날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입니다. 자,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률은 어떨까요? 자, 1회부터 20회까지의 합격률인데요.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때가 1회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합격률이 저조했던 바로 9회 시험이죠. 14%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죠. 자, 지금 아마도 이제 내년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내년 합격률은 얼마일 걸로 좀 예측하나요? 내년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 합격률을 우리가 예측하기 전에 이제 최근 합격률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이 10회 시험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시험장에 가면 시험 문제를 풀고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를 해놓으면 그 당일날 가답안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답안을 가지고 내가 합격을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회 시험부터 시험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자, 어떻든 11회부터 제가 한번 봐보면, 자, 28%, 28%, 그 다음에 31%, 47% 이렇게 쭉 오게 되죠. 자, 19회 시험 60%였는데 이때는 문제 오류가 우리 역대 20년 시험 중에서 가장 문제 오류가 많음으로 인해서 세 문제가 전항정답 처리가 되고 한 문제가 복수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이때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됐던 것이고요. 자, 요걸 빼면 사실 이건 이제 문제 오류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간의 이제 합격률을 보게 되면, 자, 내년 합격률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낮았던 두 개를 빼버리고요. 가장 높았던 두 개를 빼버리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이 31%에서 36% 정도로 예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에서는 합격률을 지금 31%에서 36% 그 사이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내년 시험도 이 안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우리 합격률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격률 있잖아요. 그 합격률은 접수 인원 대비 합격률이 아니라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에요. 자, 접수 인원 대비 합격률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접수 인원 대비 합격률은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보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떨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접수는 해놓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응시 포기 인원들이 꽤 많아요. 자, 우리 20회 시험만 본다 하더라도 6,770명이 응시 인원, 포기 인원. 자, 그리고 19회 7,000명, 또 8,000명, 그죠? 5,000명, 5,000명, 5,000명 이렇게 나왔는데 대략 5,000명에서 8,000명까지가 내외 접수는 해놓고 시험을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적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회국사 1급 국가시험. 자, 앞서서의 내용을 보면 전공 필수 8과목을 시험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합격률도 굉장히 저조한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네 번째 제가 분석한 것은 좀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자, 1급 국가시험에서 기출론점이 재출제되는 출제 비중, 재출제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저는 매 시험이 끝나면 그간의 1회부터 저는 쭉 분석을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혼자서 직접 하거든요. 골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 시험이 끝나면 이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걸 이번에 새로 냈네? 즉 신개념 출제 문제이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깊게 물어봤네? 또 그리고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론점만 알아도 그냥 문제의 정답이 보여버리네? 이걸 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도 계속해서 매년 시험 끝나면 제가 출제 경향 분석해가지고 이걸 표로 제시를 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올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17회부터 20회까지를 보면은요. 영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제가 신개념 빼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깊게 나온 거 빼고요. 기존의 기출론점 그리고 그 기출론점이 나왔던 그 영역을 이해하고 기출문제를 해당 내용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간파했을 때 공부했을 때 정답이 그냥 물고기처럼 막 튀어오르면서 그냥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 비중이에요 이게. 자, 그 비중을 보니까 자, 영역별로 인행사의 경우에는 96%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보니까 정책론이 좀 많이 삐껴나왔죠. 그죠? 법제론도 많이 삐껴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걸 다 평균을 내보면 자, 81, 83, 89, 89입니다. 그간에 시험에 나왔던 그 내용을 재응용해서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우선 제가 1급 국가시험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제 요거 그러면 진짜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진짜 어떻게 느낄까? 실제 시험에 응시한 우리 수험생들이 자, 그걸 준비를 했네요. 자, 저는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 기출 논점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대한 양이 아니라 딱딱 짚어주신 범위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으니까요. 우리 19회 시험에서 합격한, 그래서 183점으로 합격하신 우리 우이코 스터디에 참여하시고 사회복지 비전공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로 제 강의를 프리패스로 공부하신 선생님이 합격하신 선생님 남긴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17회 때 합격하신 우리 선생님 164점으로 합격하셨는데요. 82%를 맞췄죠. 자,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 나오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험생들도, 즉 합격생들도 실제 시험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튀어오르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분석을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 자, 합격 비결입니다. 자, 제가 합격 비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분석한 우리 1급 국가시험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나온 합격 비결인데요. 자, 아까 80% 이상, 영역에 따라서는 90% 이상도 기존에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시험의 DNA에서 시험의 족보에서 다시 그걸 응용해가지고 출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법칙이 바로 6080 법칙입니다. 자, 1급 국가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전공 필수 8개 전공 과목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전공 필수 8과목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자, 이 흰색 수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흰색 수조에서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시험에 나왔던 그 범위와 그 깊이 내에서 80% 내지 90% 이상이 재응용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삐껴나오는 내용도 있긴 해요. 즉, 이 노란색 수조 말고 그 외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10% 20%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즉 200점에서 120점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왔을 때 100마리의 물고기에서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이 노란색 수조에서 80마리, 90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수조 외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란색 수조 안에서 60마리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수험 효율적이고 수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즉,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험의 범위와 폭을, 깊이를, 난도를 그간에 나왔던 범위와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있는 그걸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의를 만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시행착오 없이 정말 고생만 하다 마는 공부, 양에 치이는 공부, 어렵고 따분하고 지겨운 공부, 그 공부에서 벗어나서 합격하는 공부, 합격을 정확하게 정주준해서 합격을 공략할 수 있는 공부, 그것은 고율 합격 절대 공식 6080 법칙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합격 점수 전과목 총점에 6할만 넘기면 되는데 200문제 중에 80% 90% 이상이 기출 영역에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간의 기출론점으로 출제 범위와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앞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노란색 수조, 수영 배우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유아풀장에서 우리가 수영 배울 때 퀴판 잡고 맨 처음 벽 잡고 발차기 연습하고 퀴판 잡고 음파 하잖아요. 그죠? 그 얕은 유아풀장에서 물고기가 90마리, 80마리, 90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지. 그 옆에 있는 깊은 물 연수받는 그 깊은 물에서 물고기 10마리, 20마리 거기가 있다고 거기서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풀 안에 있는 80마리, 90마리 중에 60마리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고유를 합격 절대 공식 6080 법칙은 1급 시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연하다. 범위가 방대하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급 국가 시험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의 폭과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한 교재와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와 강의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80%, 90%를 다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60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출제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 잘 잡히는 애들, 무조건 나오는 애들, 무조건 튀어오르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출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가지고. 자, 제가 좀 더 머릿속에 새겨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험생입니다. 자,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백전백승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적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잖아요. 자, 이렇게 커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전공 필수 8과목을 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각 과목 전공 서적만도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냐.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저조한 합격률이에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1급 국가시험이 정말 커 보여요. 근데 진짜 커 보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아까 1급 국가시험의 등치 중에서 그 범위 중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노란색 원이 있단 말이죠. 시험에 20년간 나오지 않은 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20년간 나오지 않은 걸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걸 내가 시험에서 맞췄어.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시험에 정작 나왔던 것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원으로 좁혀지게 돼요. 근데 노란색 원에 있는 80%, 90%를 우리가 다 맞을 필요도 없어.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도 60%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은 등치가 컸던 게 아니라 작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급 국가시험 해볼만 하죠.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080 법칙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6080 법칙에 맞는 교재와 강의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땅 따먹기입니다. 자,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자, 여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제가 그 아까 흰색 원에서 자, 80%, 90%를 그것도 다 우리가 맞을 필요도 없고, 즉 20년간 시험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 안에서 60%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 내용이에요. 자,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2003년 1회 시험이 치러질 때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국가시험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니까요. 각 대학마다 전공서적, 수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서적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공서적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또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이 책에서는 다루기도 하고, 또는 다른 교수님은 강의하지 않는 내용을 어떤 교수님은 또 강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자,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앞두고 사회복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수님들이 교과목 지침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목차, 공통 목차를 정했고요. 그리고 그 목차를 정하는데 참조한 그 전공 우리 과목의 주요 저서들을 소개를 해놨어요. 결국은 그 교과목 지침서의 목차가 시험 범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정할 때 참조한 주 전공 서적들이 결국은 시험에 중요한 교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거기서 각 전공 과목을 8개의 전공 과목을 15개 챕터로 목차를 정했어요. 자, 저는 이 교과목 지침서에 맞게끔 우리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5개 챕터 중에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챕터도 있지만 어떤 챕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챕터도 있고요. 그리고 20년의 시험 동안에 시험에 딸랑 한 번만 나온 챕터도 있고 안 나온 챕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나온 챕터,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챕터 빼버리고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챕터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1순위의 내용이 있어요. 자, 적어도 한 챕터에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그 무조건 나오는 1순위, 한 챕터에 하나라고 본다면 10개 챕터, 5개 챕터 빼버리고 10개 챕터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각 영역별로 10문제에는 무조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순위예요. 자,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법제론의 경우에요. 우리 판례에 보면 사회복지 법제론 마지막에 판례가 있거든요. 이 판례는 7회 시험부터 홀수 회차에만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짝수 회차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7회 때 나오고 8회 때 안 나오고 9회 때 나오고 10회 때 안 나오고 11회 때 나오고 12회 때 안 나오고 13회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9회 때 나오고 20회 때 또 안 나왔어. 그럼 21회 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봐보세요. 내년 시험장 가보세요. 법제론 판례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50%입니다. 그런 애들이 또 똑같이 10개 챕터에서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문제가 될 텐데 걔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니까 그중에 반절만 맞춰도 40문제는 맞춥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득점 가능 점수 120점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나왔지만 딸랑 한 번만 나왔거나 나왔지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험 전문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 따먹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문가를 지금 만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15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입니다. 자, 우리 시험제도 분석할 때 과락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을 봤었죠. 그죠? 맞아요. 과락 기준이 느슨합니다. 자, 우리는 120점을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8개 영역을 시험을 봅니다. 120점을 8로 나누면 15입니다. 그 말은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15점만 다
전부 15점씩 맞았다고 본다면 그러면 딱 120점이고 그러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1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영역에서 지금 과락 기준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합격 비결과 관련해서 이 본전치기 점수에 얘기해. 이 15점은 본전치기 점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인행사하고 1교시에 조사론하고 15점씩 맞으면 30점. 맞죠? 일단 과락은 여기서는 20점이니까요. 뭐 과락은 벗어납니다. 자, 합산 20점이니까.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조사론이 너무 어렵다. 자, 조사론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전공할 때 보통 1학년 2학기 때 조사론을 배워요. 또 좀 늦게 배우면 2학년 1학기 정도의 시험을 우리 전공 과목으로 배우죠. 보통은 1학년 2학기에 많이 배웁니다. 근데 1학년 때는 막 대학 들어와가지고 막 자유분방한 지금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기다 조사론을 배우게 되니까 어려운 내용을 너무 일찍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4학년 때쯤이 되면 다 까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사론이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조사론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강의를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든 만약에 조사론이 어려워서 내가 최대로 맞을 수 있는 점수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만약에 인행사에서요 20점을 맞을 수 있다면 그러면 본전치기보다 5점을 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론에서는 10점만 맞아도 1교시 본전치기 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주력 과목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취약한 과목은 주력 과목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주력 과목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과목 때문에 너무 주눅 들지 말자. 조사론 까짓것 5점 맞으면 뭐 어때요? 25문제 중에서 1번 다 내리 그어버렸다고 치면 몇 문제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죠? 다 모른다 하더라도. 예. 눈 감고 찍어버려도. 이 눈 감고 여러 개 찍으면 이제 비사이로 막가라고 될 수 있으니까 정답을 막 피해갈 수 있으니까 1번으로 쫙 내리 그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떻든 몇 개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사론 까짓것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전공 어려운 과목이 아닌 이제 내한테 만만한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버리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과목 때문에 너무 주눅 들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결 3가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하는 이 교재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합격을 위한 필연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기를 자신 있게 권해드리면서 자, 교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입니다. 자, 교재가 너무 많죠. 저걸 다 공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재의 설명을 듣고 나는 이런 교재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또는 공부하는 그 시기에 맞게끔 이 교재와 강의 컨텐츠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론서 3권, 이걸 압축한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 1, 2, 3교시, 그리고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기출, 그 다음에 기출적 OX, 쪽집게 모의고사, 쪽집게 벼락치기, 그 다음에 기출 해설서까지 있는데요. 자,
제가 2003년 사회복지학과 전임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2003년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1회 시험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전공 교수가 되고 보니까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1급 국가시험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내야겠다. 그 당시에는 여러 대학 교수님들, 이 서울에 있는 몇몇 교수님들이 각각 대학 교수님들이 책을 내기도 했었어요. 또 이제 몇몇 출판사에서 기획으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토대로 해서 집필자로 해가지고 이 책 작업들을 했었죠. 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1회 시험 때니까 기출문제가 이제 누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자, 그런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1급 국가시험의 그 과목,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나와 있는 목차대로 해서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저서, 그리고 그 주저서 말고도 다른 책들. 왜냐하면 다른 책으로 강의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인행사를 다 모아보는 거죠. 책들을, 전공 서적들을. 그래서 종합 단권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8개의 영역 전체를 제가 종합 단권화 작업을 다 마쳤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쭉 오면서 쭉.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제가 그 단권화된 그 교재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본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식 책으로 발간이 되지 않았죠. 자, 근데요, 보세요. 이게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 4회 시험 계속 시험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네. 즉 사회복지 정책론에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복지과 발전 이론, 그다음 복지 유형론 이렇게 이론을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우리 정책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거의 15개가 넘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제가 10개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5개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시험에서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오로지 나왔던 그 5개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은 10개가 넘는 이론들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8권으로 집필되었던 그 책을 압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1회부터 20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 국내 유일 1회부터 20회까지의 문제를 여기다 유일을 붙였으니까 유일이 되기 위해서는 심층 분석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해설과 보충 설명과 오답풀이를 아주 상세하게 집필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옛날 책으로 공부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그 해에 해당되는 기출 해설서를 집필을 했고 요거를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우리 합격 설명에 참여하셨거나 그 다음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서 이제 뭐 이벤트들을 할 때 이 교재를 증정본으로 지금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이건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최근 것만. 그러니까 지금 원어로 보게 되면 역대 기출문제가 이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하늘색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9개년 회차는 이제 좀 좁혀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출 논점에 기반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권으로 종합 단권화한 것을 3권으로 좁혀버린 겁니다. 녹색 원으로. 기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보다는 넓고 그보다는 깊게. 그렇지만 너무 넓게, 너무 깊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통합이론서 1, 2, 3교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말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온 것만 군더더기 완전히 빼버리고 시험에 나온 아까 지금 역대 기출의 논점을 완벽하게 담고 있으면서 압축시켜버린 책이 바로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자, 이미 많은 합격생들한테 자 많이들 극찬해주고 있어요. 합격생들이 이 책 역대 기출 문제 이론서뿐만 아니라 다. 자, 그리고 족집게 벼락치기 그리고 핵심 기출 또 책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을 앞두고 자 시험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정상 지금 시험을 이제 접수하고 어떻든 접수하고 뭐 가정사든 또는 직장 일이든 그래서 공부를 못 하다가 이제 한 달 남겨놓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 그런 사람한테 이론 강의 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 있어도 시기에 맞지 않으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책을 만들어낸 것이 족집게 벼락치기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1순위, 2순위의 내용을 170개 테마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고 이 책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대 기출 문제의 기출론점을 공부하게끔 재반복학습. 결국 이제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 암기 그리고 기출론점을 계속해서 공부하게끔 하는 건데요. 기출족보 OX 그리고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까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1교시 자 여기 이제 자 기본 이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기출론점을 간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직전에 다시 반복 공부하고 실전 연습하게끔 만들어진 교재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숨겨놓은 자 스페셜 특강 자 이미 21회 시험에서 자 3대 천왕 해가지고 무료 강의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족집게 벼락치기 자 시험을 앞두고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마련한 교재이고 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필수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자 제가 개별 안에 맞춤형 강의라고 했는데 우리 사례 관리가 뭐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 그죠? 즉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클라이언트가 별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별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동그라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동그라미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전공 지식 수준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의 여건이나 그리고 또는 선생님들의 공부에 대한 의지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교육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는 다른 데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질문 관리 프로그램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굳이 그걸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문자나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그 다음에 카톡이나 또는 밴드 그리고 카페 또는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메시지 뭐 등등등 다양한 채널로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질문 관리 또 학습 상담에 관한 관리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수험 생활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고민하게 된 것은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교재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마련을 했는데 아니 떨어지는 사람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강의를 프리패스를 신청했는데 강의를 끝까지 안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무조건 합격시킬까? 아니 강의가 준비됐다고 해서 이게 합격이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 오이코스 열공반입니다. 강의 교수자가 제가 직접 제가 소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도 소개가 잘 되어 있고요. 우리 밴드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지금 모집도 하고 있는데 자, 오이코스 스터디 3월부터 8월까지 모집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9월에 열공반을 다시 모집해서 이제 10월부터는 시험을 앞두고 열공하는 스터디로 다시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진도별 OX, 빵꾸 체크, 영역별 모의고사 또는 여기는 하프 모의고사 뭐 등등등을 보면서 계속 누적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시험 앞두고 집중적으로 학습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학습 플랜 작성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해 나가게끔 하는 거죠. 자, 우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1기, 2기, 3기, 4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6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4월 시작이 자, 매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신청하시면 우리 프리패스 신청하시고 전과정 프리패스 신청하신 다음에 이 모집에 지원하시면 자, 수험생활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합격자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학습 자율 인증하는 것도 나와 있고 OX 빵꾸 체크 저기 화상 실시간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참여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녹화해가지고 또 녹화본을 카페에 올려서 거기서 수업을 또 보완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하고요. 자, 우리 실시간 지금 영상들입니다. 이게 화상 중강의. 그 다음에 기수별 이렇게 시상식도 합니다.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합격 플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공부 시작 시기는 언제 할까요? 우선 이제 공부 시작 시기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인터넷상에 보면은 뭐 초단기 패스다, 단기 합격했다, 비전공자도 단기 합격했다, 뭐 20일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리고 막 핵심 개념책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과락을 방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막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다, 막 이걸 막 강조해요.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목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자, 카페나 밴드에 5일 공부하고 10일 공부하고 합격하는 걸 보니까 진짜 패배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번에도 점수가 부족하네요. 단기 합격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보세요. 불합격자, 합격생이 아니라 불합격생이 이렇게 많습니다. 2만 명 가까이가 시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 모객용 홍보, 그런 홍보에 유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자, 시험을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내년 2023년 불합격생이 아니라 합격생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합격생이 되고 싶어요. 자, 합격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바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시작하세요. 자, 학은제, 직장인, 기초가 부족한 경우, 복수전공자, 재시생, 주전공자다 하더라도 이론적 기반이 약하면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왜 어려웁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버리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이 1월에 끝나면 또는 2월 초에 끝나면 우리 프라임 법학원은 신작 강의를 바로 시작합니다. 작년에 녹화된 거 들으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요. 뜨끈뜨끈한. 재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 8월에 그제서야 신규 강의 들어가면 그 전 강의 들으면 매 신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그간에 안 나왔던 것이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잘 알아야 돼요 라고 강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거 그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작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은 이미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교시가 끝났고 2교시 끝나갑니다. 3교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 시기는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재시생인데요. 주전공자인데요. 자, 재시생 중에서도 고득점, 커트라인 바로 밑에 또는 주전공자 늦게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자, 지금 시기는 어떻든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시기상. 저는요, 시험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내일 바로 시험 본다고 해도 내일 시험 봐서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합격했다고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까? 자, 제가 지금 단기 합격, 초단기 합격,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하세요. 그 벼락치기 공부하라고 하는 게 시기상식 맞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 요약 강의 들으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상. 지금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초심자, 직장인, 그리고 재시생, 그리고 이론이 약한 주전공자. 자, 아까 우리 커리큘럼에서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예요. 나는 인행사나 또는 실천론 실천기술론은 쉬운데요. 조사론만 어려운데요. 그래요? 그러면 조사론 기본 이론 강의 들으세요. 1교시를 들으면 돼요. 지피지기 100점 100승. 자, 우리가 시험은 알았어요. 적은 알았어요. 나를 알아봐야겠죠? 내가 이론적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겸손하게 요약 강의로 최소한의 공부만 해서 120점을 어떻게 넘겨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기본 이론 강의 들으세요. 제발. 자, 그래서 학교 플랜 명심해야 할 내용을 제가 4가지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확보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고득점 필요 없어요. 딱 120점만 맞아서 합격하고 싶은데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120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120점만 딱 맞춰가지고 합격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자, 이번에도 최소한의 공부로 그냥 120점만 넘기려고 하면 불합격생 됩니다. 이번에는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안정적으로 공부하세요. 만약에 공부 시간 확보가 저는 어려워요. 직장인이에요. 일과 병행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혼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다른 곳에는 없는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자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니까요. 자,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짬짬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짬짬이 공부.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기반의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암기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기본 이론 강의로 시작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하시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학점 운행제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드리려다가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려다 말았는데 진짜 학은제 비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진짜 기본 이론 강의를 왜 들어야 하는지를 제가 그간에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거, 기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그 학원의 이론서를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렸다고 해요. 방법을 안 거죠.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우리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방법을 안 거예요. 자, 안전적인 합격 토대 구축. 그리고 정답을 스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감이거든요. 찍더라도 감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 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혼동되는 내용 질문으로 해결하면서 그러려면 교재의 집필자이자 저자 직강으로 이루어지는 그 강의자와 직접 소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 기반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이후 이제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데 암기하면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암기. 이해와 암기는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암기할 내용, 개념은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빈출되는 포인트, 그 출제 포인트별로 그 기출 논점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시험의 DNA, 기출 포인트별 그 결론,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교재와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만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복할수록 학습력은 줄어들게 되죠. 누적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우리 지금 프라임 법학원에 지금 다양한 교재와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자주 하는 질문, 답변인데요. 사전 질문을 계속 합격 설명회 하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 말고도 지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기 지금 4월 30일 지금 합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질문 5개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합격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은 자, 어려운 과목 조사론 법제론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선은 그 전반적인 그 이해를 위해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강의자가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강의자도 몰라. 모르니까 그냥 읽어대.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갑갑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자가 이해가 안 됐는데 수강자가 이해됩니까? 결국은 조사론이나 법제론,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의 기본이론 강의예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 부분을 반복해서 수강을 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이 조사론, 특히 이게 용어가 낯설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돼요. 물론 이해되는 강의였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공부한 부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진도별 역대 기출문제로 풀어보고 기출론점을 간파해버리면 그러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또 됩니다. 그래서 기출론점의 결론을 아까 출제 포인트별 결론 시험의 DNA인데요. 그거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세요. 20회 때 시험입니다. 조사론 문제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죠? 예. 이 표지보차라고 하는 용어. 어렵죠. 자, 요거는 제가 뭐 기본이론 강의하듯이 지금 할 수는 없지만 표지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걸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온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값은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나온 그 통계치는 모집단의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뽑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혈액형이다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만 샘플만 뽑아요. 그게 표본이에요. 그 표본을 조사하는 게 표본 조사이고 그 조사한 걸 가지고 통계 분석하면 통계치가 나와요. 그 통계치가 표본의 값입니다. 자, 이 표본의 값인 이 통계치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표본의 값이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모집단의 값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와 모집단의 값인 모수치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표지오차예요. 이 표지오차는 표본오차라고도 하고 표준오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오차가 커지면 표지오차도 커지는 겁니다. 왜? 표준오차가 표지오차이고 표지오차가 표본오차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오르면 얘가 올라가죠.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기반의 강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자, 그러면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간파했어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또 들으면서 설명도 듣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지오차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신뢰 수준을 높이면 신뢰 구간이 넓어집니다. 신뢰 구간은 통계치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예요. 신뢰 구간이 넓어졌다는 것은 표본 오차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자, 신뢰 수준을 높이게 되면 신뢰 구간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증가됩니다. 자, 이 아래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를 봐서 기출 포인트, 결론을 암기하자. 뭐냐면은 20회 때 이런 지문이 나왔지만 2006년 4회 때 보니까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본 오차가 크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본 오차 커진다니까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본 오차 감소한다. 틀렸잖아요. 기존의 기출문제, 기출론점의 결론을 알아버리면 문제가 풀리죠. 그죠? 자, 그래서 기출 결론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기출족보 OX예요. 기출족보 OX, 이게 핑크색으로 실제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편집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자, 보시면 8회 때 나왔던 신뢰수준을 높이면 표본 오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15회 때, 9회 때, 4회 때, 19회 때 비슷한 문장이 계속 나왔어요. 아, 이게 빈출 내용이구나. 빈출 논점이구나. 그래서 공부했던 것을 기출문제와 OX책, 이 우리 지금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론들을, 기출 포인트를, 그리고 기출 논점, 시험의 DNA, 이걸 계속 공부하면 그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지오차가 작습니다. 동질적인 모집단.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고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면 그로 인해서 얻어진 표본의 값은 모집단의 값과 유사해집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떨어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해되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다시 학습을 할 때 가능해요. 자, 여기 이미 기출 17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 이 한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 두 문장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내용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자,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 들어야 한다니까요. 지나치게 넓게 범위를 잡고 지나치게 너무 깊게 잡아버리면 익사당해요. 양에 치다가 고생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수험 서적 이론서가 8권이면 든든할 것 같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지를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정리하고 있는 이론서 버리라니까요. 근데 이론서가 기본 이론서가 또 한 권이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한 권으로 된 게 1급 학습 핵심 요약 노트예요. 요약책이에요, 요약책. 근데 그런 이론서 한 권짜리로 어떻게 이해 기반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의자가 설명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의 듣고 나서 공부하는 건 교재로 공부하는 건데 교재가 딸랑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요약집이지 이론서입니까? 그래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이론서도 버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론점이 간파되지 않은 강의자의 강의를 들어서는 안 돼요. 아, 정말 강의 좋다. 그냥 쇼맨십.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그런 쇼맨십 또는 이제 이 강의가 만들어진 그 강의 컨텐츠의 기술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외적인 내용들이에요. 본질. 강의 내용과 그 강의자가 진짜 제대로 기출론점을 간파한 강의자. 그 강의자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출제 범위와 깊이를 정확히 되어 있는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 지금 만났다니까요. 우리 통합 이론서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 멘탈 관리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에 누구나 빠집니다. 그리고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힘들어하죠.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짬짬이 공부를 해나가면 합격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부가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한테. 너 집에서 공부 안 되면 가까운데 독서실이라도 가. 요즘 스터디 카페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스카에 가.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면 공부하는 모임에 가야 돼요. 공부하는 장소에 가야 한다니까요. 그 장소가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예요.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시면 꾸준하게 학습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서도 자기 의지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독서실에 갔다고 다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집에서 막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고 막 시끌벅적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괜찮죠. 나아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장소 그리고 그 모임
같은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함께 공부 자극도 받고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질문하고 좋은 질문은 제가 질문 답변 공유를 통해서 모든 기수별 5위 스터디 기수들한테 다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되는 개념도 바로 질의응답 하시고 저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는 또 저녁에 영역별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항상 30분 내지 심지어는 1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서로 계속해서 학습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 나가세요. 거의 한 20분 정도는 나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저한테 질문도 계속 해요. 제가 계속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그러면 오세요. 환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이나 이론이냐? 이것도 질문하셨는데 자, 이론 강의를 듣는 이유는요. 자,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가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 기출 문제를 해독하기 위해서 암호와 같은 그 질문. 아까 우리 조사론 이게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그죠? 그 질문 하나하나를 해독하려면 그래서 그 해독, 즉 기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거라니까요. 이론을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론만 냅다 파고 있으면 또 안 돼.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것들을 막 강의하고 있는 이론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 수험 적합성 있는 이론 강의 그걸 듣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제 간파하면서 이 이론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구나. 이게 빈출 내용이구나. 이건 나오긴 했지만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나 암기할 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기출문제를 간파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 자, 마지막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방법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직장인들이 우리 시험까지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직장인 경우는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순공 시간이 많지 않죠. 그죠? 근데 더군다나 시험일이 임박한 연말이면 더 바빠져요. 그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인 경우에는 연말이면 너무 바빠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굵고 짧게 시험에 임박해서 아주 그냥 공부만 24시간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짧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차피 못해요. 그죠? 어차피 못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늘고 길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수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120점을 채워야 우리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하려면 합격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합격 실력. 즉 60% 항아리에다가 60%의 물을 채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60%를 채워야 하는 그 공부량이 필요해요. 그 공부량, 그 채울 때 우리가 물을 채우는 게임이라고 본다면 내가 한꺼번에 들이부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계속 들이부어야죠. 그죠? 그래서 자, 2023년 1월 21일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설 연휴여서 이때 시험 보는 것은 어렵지만 그간에 우리 시험이 1월 셋째 주가 빨랐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30일이면 266일 남았습니다. 근데 266일 많이 남았네? 근데요, 그걸 주로 계산하면 38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개개인의 실력 차이에 따라 수험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그리고 매일 적어도 2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하면서 기본 이론 강의 1강 정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평일에 공부 못했던 것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합격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둡다고 투덜대지 말고, 어두우면 뭘 해야 돼요? 작은 촛불이라도 켜야 돼요. 어렵고 방대하다. 어떻게 준비할지 너무 막막하다. 어둡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죠. 그죠?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저와 지금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합격을 위한 필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 대한 평은 프라임 법학원에도 강의 평도 남아있긴 하지만 밴드,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 올려진 그 다양한 댓글들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맛보기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교재도 보실 수 있으면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참여하시면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합격이 목표라면 김진원 6080 패스로 안전하게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